자, 양전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양전고 한가람 수업할 때 이 목차를 보시면 전체 학생 수, 그 다음에 그동안의 뭐 중간 기말의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의 대학은 얼마만큼 보냈는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런 내신 기출문제 분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전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전고 같은 경우는 총 인원 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346명. 그리고 학급 수는 11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1, 2, 3학년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반은 31명 정도가 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 왜 굳이 인원수를 알려주는 걸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100점도 반에서 많게는 20명, 30명까지도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적 산출일 텐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퍼센테이지 아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 계실까요? 자, 만약에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내신 등급과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 우리 예웅이 그치?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아, 나머지는 우리 예웅이 관심 바뀝니다. 네, 4등급은 40%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346명 중에서 4% 안에 들기 위해서는 4% 안에 들기 위해서는 전교에서 몇 등을 해야 되느냐? 네, 14등. 이게 제가 산수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4등을 해야 우리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1% 우리가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대략적으로 38등 정도 될 겁니다. 23%라고 한다면 80등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3등급이라고 하면은 80등까지 정도의 등수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4등급, 5등급, 6등급은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내신 종합으로 봤을 때 수시를 만약에 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양전고 같은 자사고에서는 3등급 이내로 맞아줘야 정말 그다음 2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그래도 3등급 안에는 들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학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수 관리하는 거, 즉 등급 컷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 학업 성취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균만을 놓고 따졌을 때는 지금 국어가 1학기 중간이 73.8. 이거는 지금 작년 시험 기준입니다. 네, 작년 1학기, 2학기 시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자,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이제 17.5라고 하는 거죠.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얼마만큼 몰려 있느냐라는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17.5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이제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등급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학기 때 평균은 이제 69.1인데요. 굉장히 평균이 낮아지고 표준 편차는 더 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사실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2학기 때는 물론 시험이 어려워진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이 좀 간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정고는 대학을 얼마만큼 보냈을까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3개년의 자료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자, 19년부터 21년까지 올라갔을 때 인원이 19년에는 406명이었죠. 네. 그리고 20년대는 400명, 21년도에는 374명.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인원이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문대학을 보내는 퍼센테이지, 그다음 명수죠. 그다음 대학교, 그다음 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205명이 작년에 대학을 진학을 했다라면은 나머지는 이제 기타로 뺐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재수생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겠죠. 뭐 재수생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본인의 꿈을 찾아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던가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의 목적은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재수생의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230명 정도가, 그 당시에는 인원이 이제 4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줄었지만 다시 2021년도, 즉 작년에는 조금 기타 비중, 즉 재수를 하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전국에서는 대학교 진학률이 이제 55%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에서 양정고는 조금 기타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교과서를 쓰고 있느냐? 네, 여기 지금 천재박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천재에서 교과서가 두 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하늘색인데 우리 지금 천재박 같은 경우는 하늘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네, 하늘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년에 양정고를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이 아니라 하늘색 천재 교과서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교과서 표지와 목차를 왜 띄워주느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집어 넣어 놓은 건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고등부의 교과서는 대단원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희미하게 1, 2단원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교과서가 대단원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대단원 하나당 소단원이 적게는 3개에서 4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중학교 내신에서 한 번 볼 시험량이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한 단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즉 내신의 범위가 중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 양정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 추계는 끼진 않는데요. 대단원 2개 정도는 들어가고 있고요. 항상 매 시험마다 문법도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약간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범위도 조금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대단원, 한단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작품은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꼭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작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정고 외부 지문 안 나오는 학교 아닌가요?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낮을 뿐인 거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정고 같은 경우도 교과서와 연관되는 외부 지문을 수업 내신 직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내신 기출 문제 분석 경향을 말씀을 드릴 때도 반복을 하겠지만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학교들로 아마 부모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특이한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양정고, 한가람고, 내신 기출 경향을 가장 궁금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서술형 및 단답형이 나오는데 서술형의 비중이 30%였어요. 꼭 30점은 서술형의 비중을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게는 6문항, 많게는 8문항까지 서술형 또는 단답형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올해죠. 올해 이제 시험이 끝난 1학기 기말, 아주 따끈따끈한 1학기 기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올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양정고에서는 거의 이례적인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항상 서술형 및 단답형을 30점 정도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양정고 외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이번 입시를 조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막 모의고사 유형은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유형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꼭 목동 쪽 학교만 아니더라도 저기 마포 쪽이라든지 이런 학교들만 보더라도요. 그동안의 시험을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조차도 이번 기말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전부 다 모의고사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내신형으로만 문제를 출제를 했던 학교들도 지금 모의고사 유형으로 시험이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1학기 고1 1학기 시험은 중간에 비해서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고 모의고사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 양정고도 조금 발맞춰서 조금 모의 형식으로 문제를 가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2학기 내신에 들어가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시험 유형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외부 지문을 안 내던 학교들도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기 시작했고 전형적인 내신 유형으로 문제를 냈던 학교들이 모의 유형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모의고사에 조금 비중을 실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정고 문제를 조금 보시면요. 이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화면을 조금 키워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와, 갈무리 이거 톡강 칠판 진짜 좋죠. 이거 전자칠판입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아주 기능이 좋습니다. 자, 우리 전자칠판이 확대를 해줬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자,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이게 또 양정고의 특성상 어휘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까다롭게 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인데
자, 이거는 한글 맞춤법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붓이다와 붙이다의 차이를 묻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국립국어원이 자, A에서부터 보기를 여기 보시면은 가렸지만 A, B, C, D, E, F, G, H, I 하면서 엄청나게 보기를 줬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 요 정말 다양한 예를 들어주고서요. 여기에서 무엇이냐? 잘못 예로 든 개수는 이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내신 문제를 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모두 고르시오예요. 보기를 던져주고서 이 보기에서 맞는 개수를 다 찾아라. 또는 틀린 개수를 다 찾아라. 요런 형식의 문항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정답을 잘못 고르게 되면 하나라도 만약에 헷갈려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답이 틀리게 되니까요. 네. 근데 요런 문제들이 고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양정고뿐만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이들 시험을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2학기 시험 범위인 고전소설 춘향전입니다. 자, 지나가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제 고1학년 커리상 2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 우리가 중세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문학도 고전, 문법도 고전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고전으로 고전을 하지 않으려면은 고전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웃기는 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 같은 경우 이러한 단어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를까? 어려우라고 시험을 출제를 한 거죠. 어려우라고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잘못 정리한 것은 몇 개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 개수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략적인 한 20개의 단어의 뜻을 저어놓고서 여기에서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래요. 그러면 국어 공부한다고 나를 세고 간 학생들은요. 이것도 틀린 개수 세지 않아요. 또 맞은 것의 개수를 세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문제들은 알면서도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틀릴 가능성. 개수 하나 정말 헷갈리다가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말로 우리가 꼬름하게 출제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양정고가 시험이 쉽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면은 얼핏 보면은 공부하면 되지 헷갈려서 틀립니다. 네. 자, 여러분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나요? 상방 소통을 하면 좋은데 지금 댓글창에도 아무것도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뭐 크크크기라든지 잘 듣고 있어요. 네, 이러한 반응을 해주셔야 선생님이 또 신나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듣고 있나요? 듣고 있으면 어떻게 손이라도 발이라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손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현찬이 듣고 있어요. 우리 예용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4%, 11%, 23% 이런 것도 알고 똑똑한 학생이에요. 네, 우리 현찬이 감사해요. 잘 듣고 있죠? 지금 다 양정고를 갈까 고민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시험 유형이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 잘 듣고서 만약에 양정고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양정고 담당 선생님이랑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다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변별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변별력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왜 할 말이 많냐라고 하냐면 문제가 가르쳐주지 않는 데서 나와요.
이게 시험범위라고 말해준 적이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번 1학기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한글 맞춤법이 이제 문법에 해당되는 시험 범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형태소와 연결을 지어서 형태소를 분석하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었죠. 즉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당연히 우리 갈무리 학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출제될 거 알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형태소도 공부를 했고 품사도 공부를 했고, 이래서 우리 양정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잠깐 자랑을 하고 가자면 이번에 양정고에서 100점은 없었고 97점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교 2등이 되었는데요. 네,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우리 갈무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97점 2등인 학생들이 전부 다 갈무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가르쳐주지 않거나 특이한 문제는 또 뭐가 나왔냐면, 이거 여러분에게도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천지박 교과서 1학기 중간고사 때 허생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게 됩니다. 허생전이라는 고전소설을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우리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으려고 3번이나 찾아간 사자성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좋은 인재를 구하려면은 3번 이상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그 인재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우리 사자성 혹시 아는 학생 있으면 한번 적어보실래요? 댓글창. 자, 요거 댓글창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자성, 아이고 우리 현찬이가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아주 갈무리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아, 역시 갈무리 킹왕짱이야. 그렇죠, 현찬아. 삼고초려해요. 자, 그런데 일선의 학교들 만약에 시험을 내려고 한다면 삼고초려를 찾는 문제 또는 삼고초려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자, 양정고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느냐, 요렇게 나왔습니다. 삼고초려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이름 적어볼까요? 이 삼고초려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쓰라는 요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있어요. 물론 삼국지에는 우리가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나오는 거고, 네, 유비와 제갈량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물어봤어요. 혹시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선생님께서 하셨니? 아,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히 양정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행스럽게 또 지나가는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얼핏 언급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서 그거를 기억하는 학생들은 마저 왔고, 또 본인이 삼국지라는 책을 좋아서 읽었던 학생들은 맞았겠죠. 하지만 네, 그 나머지 학생들은 틀린 학생들이 대다수였고요. 유비까지는 적었어요. 또는 관우를 적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댓글창에 까만 선험생께서 고2가 되면은 한자 문제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한문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꼭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1학년에 있으면은 1학년에서 한문이 출제가 되고요. 2학년에 계시면 2학년에서 한문이 출제가 됩니다. 심지어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는 그 정말 한문을 한 5장을 준 거예요. 사자성어로 한 5장을 줘가지고 그거를 다 암기해서 출제를 한 4문제 정도 출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그 한자를 외우느라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양정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난도가 굉장히 평이해 보이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100점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변별력으로서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라든지,
특이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시험은 평이한 듯 보이나 100점 맞기는 어려운 학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본인이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국어 쉬운 학교로 가야지, 국어 가야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중학교 때까지는 자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느끼잖아요. 본인들도 또는 부모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혼자서 해도 100점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하면 100점이 나왔어요. 고등학교는요, 절대 공부를 하지만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례로 예비고일 특히 겨울방학쯤 되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리 일찍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고 있지만 정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100점을 맞았는데요. 왜 고등학교 때 와서는 100점이 안 나옵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러면 모의고사건 내신이건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모의고사는요. 100점을 맞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수능을 가서도 100점을 맞은 학생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네, 모의고사라는 영역은요. 내신도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이게 누적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100점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저희 모의고사 45문제는 아이들이 배운 부분이 아니에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고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인 겁니다. 만약에 수능 시험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작품들이 쭈루룩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능 100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수능으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요.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비 고1부터 계속 선생님이 예비 고1을 1층부터 7층까지의 높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는 작품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작품이 등장했을 때 이거는 학교 내신과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꼭 알려주는 외부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모르는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 모의고사 수업 이렇게 했었어 라는 방법을 생각해 내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이 중요한 거고 방법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 들들들들 외우고 이거는 한계가 있는 학습법입니다. 네. 고래에서 양정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결론은 자 이야기를 하다가 모의고사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고 지금 예비고1 학습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 과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은 수학, 과학이 아니라 국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미리미리 열심히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양정호는 100점 받기는 어려운 학교다. 또한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표준 편차가 큽니다. 표준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학생들과 안 한 학생들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이제 양정호에 관련된 설명을 대략적으로 진행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가람고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양정고에 관련돼서 뭐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기 지금 까만 선우쌤도 지금 2학년 양정고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두시면은 좋은 정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수업 후에 또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람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한가람은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한가람이 내년부터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가람고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은 내신 유형, 그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앞으로 한가람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한가람에서 개최하는
그런 설명회를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재량적으로 진행해왔던 많은 학습들이 일반고로 전환이 되겠죠. 재량학습이 사라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경향은 작년과 좀 유사한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가람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인원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인원이 그닥 많은 학교가 아니에요. 인원이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있는 학교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한가람고의 시설 자체가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을 갑작스럽게 대폭 증가시키거나 요러한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요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가람고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가람고가요. 1, 2, 3학년만 보더라도 지금 1학년과 2학년만 인원 차이를 보더라도 거의 60명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산수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면 60명 차이가 맞을 겁니다. 자, 지금 1학년 인원이 189명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1등급, 한가람에서 1등급이 되려면 몇 등이어야 될까요? 자, 선생님 말 잘 듣고 있는 학생들이면은 댓글창에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한가람고에서 1등급 컷이 나오려면은 몇 등이 돼야 할까요?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면 양정고만 듣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스탑. 예은이. 네, 한가람에서 이제 1등의 컷을 맞으려면은 맞습니다. 7등 정도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2등급은 20등, 3등급은 대략 43등, 4등급은 이제 75등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20등이야 라고 하면은 와 대박이다, 야 20등이래, 너 개 잘한다 이러는데 한가람에서는 뚜둥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급수도 지금 6학급에다가 전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물론 열심히 한 놈이 이기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 적은 인원수 때문에 등급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자, 성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가람고 교과별 학업 성취를 보시면은, 자, 이것도 또 한가람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긴 한데요. 자, 평균이 지금 77.8이고 2학기 때는 69네요. 네, 2학기 때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나? 이런 추측을 해보고, 표준 편차가 1학기 때는 1학기 때는 표준 편차가 14.3이었다. 그런데 2학기 때는 어때요? 16.8이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평균도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도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의 내신 시험의 그런 경향을 보면은 1학년 1학기 중간 때 중간 때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기말 때 조금 쉽게 출제를 해주던가, 또는 1학기 때 시험이 너무 쉬웠다라고 하면은 기말 때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든가 라고 해서 조금 평균치를 맞춰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지금 1학년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없어요. 시험이 미친 듯이 어려워집니다. 중간에도 정말 어려웠는데 기말에도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점차적으로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가람고는 대학을 얼마만큼 보내느냐, 요거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인원이 작년에는 그래도 한가람이 뭐 작년까지 뭐 지금 3학년들까지는 인원이 있으니까요. 지금 올해 1학년에서 훅 떨어진 거니까요. 그랬을 때 저희는 조금 이 부분만 짚고 가볼까요? 기타 비중을 우리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니까요. 네, 비율이 55.8, 52.9, 47.3 여기도 이제 양정고랑 비슷하게 조금 이제 재수생의 비율이 요 정도 된다. 꼭 재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재수생이 많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제빵사가 될 거야. 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서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나 우리 집 돈 많아. 죄송합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재수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한가람은 이 교과서가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교과서가 금성 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학교들에서는 금성학교를 채택하는 교과서가 없어요. 네. 금성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없어서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학교에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 문제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 요 정도만 이제 사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그것조차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한가랑고 같은 경우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금성이라는 출판사 요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학원에 많이 의지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1학년 때라는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가 따로라도 되어 있지 2학년이 되면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네,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한 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양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료 확보하는 게 관건이나 그러면 혼자서는 공부를 하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한가람 같은 경우는 아까 양정고는 그래도 외부 지문의 비중이 조금 적었잖아요. 근데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의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 외부 지문을 수업을 하고서 시험에 출제를 할게. 자,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라고 지문을 던져주는 것도 있지만요. 막상 시험을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배운 지문만 나올까요? 아니죠. 우리가 배우지 않는 또 다른 외부 지문이 보기로 활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 요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예비고1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그런 수업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반복과 연습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한가람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의 비중도 높고 가르쳐주지 않는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 해결 능력이 조금 뛰어나거나 모의고사 해결 능력을 기른다면 조금 더 많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학교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시험 경향을 조금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속된 말로 선생님을 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시험이 매 학년의 시험이 선생님을 많이 타요. 근데 지금 한가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에서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이 고1에 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라 수능 특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수특이라고 하는 건 고3 학생들이 쓰는 그런 수특이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쉽지 않겠죠. 네, 수특이라는 것도 어쨌든 고3 문제집이기 때문에 뭐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나왔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을 안다면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수업을 해줍니다. 뭐 일례로 뭐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던져주지만 수업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수업을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수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엄청 세세하고 꼼꼼하게 교과서와 같은 비중으로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지만 등급 컷이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지금 금성출판사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금성출판사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교과서다라는 거, 쓰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 핵심이고요.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네, 대단원 하나당 소단원이 4개 정도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범위가 엄청나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가람의 내실 기출 경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고3 선생님이 내려오셔가지고요. 문제는 수능 특강, 그다음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겁니다, 얘들아. 이게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형은 모의고사예요. 자, 유형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보기를 활용을 하는데 그 보기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 보기는 이제 짧은 수준의 보기가 되는 거죠. 네, 보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유형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을 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모의고사는 보기를 보고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단지 시간만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준다면 우리가 모의고사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정말 어려운 작품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동안 풀어봐라 라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지문에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보기라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문제에서 빨리 답을 찾아내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능까지 가게 된다면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기가 주어지면은 보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그게 전형적인 모의 유형이 되는 건데 보기만 보고서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다. 이 보기만 보고서는 문제 풀기가 굉장히 녹록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래서 문제는 모의 유형이지만 선택지는 내신형, 굉장히 세세하게 출제를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의 유형을 다수 출제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다. 아이들은 배운 거 이외의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 멘붕이 시작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시험이 굉장히 쉬운 편이 아니에요. 시험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고1 전반적인 학교들의 시험 난이도가 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가람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쉬운 학교는 아니지만 여기는 뭐예요? 등급컷이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급 압박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등급컷 따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양정고든 한가람이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학교도 설명회가 옆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가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학교마다 그 교과별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내가 그런 특징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학교로 진학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정말 솔직히 엉덩이를 얼마나 오래 붙이고 있느냐,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셔야지 너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양정과 한가람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